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몸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가 아프면 뭐지? 큰일 났나? 하고 두려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 통증, 두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어보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짐작하시겠어요? 두통으로 오신 분들이 하시는 단골 질문이요? 네. 선생님, 저 머리가 왜 아픈 걸까요? 혹시 뇌에 문제가 있나요? 뇌에 문제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음, 머리가 아픈데 뇌출혈 아닐까요? 혹은 뇌경색은 아닙니까? 나 지금 푹 왔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묻는 환자들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이런 위급한 뇌질환이랑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또는 TV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파킨슨, 치매 등등 이런 무서운 뇌질환들 중에서도 두통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한쪽 몸에 힘 빠짐, 떨림, 감각이 떨어짐,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 등등이 오히려 의사가 봤을 때 이거 큰일 났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머리 아픈데 혈압 쟀을 때 있죠. 혈압이 높다고 막 혈압 낮추는 약 당장 주세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또 이렇게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고혈압 위기성 두통, 즉 고혈압으로 두통이 오는 기준 자체가 수축기는 180, 이완기는 120 정도가 기준입니다. 보통은 혈압이 높아서 두통이 온 게 아니라 반대로 아파서 혈압이 오른 겁니다. 즉 혈압약을 먹는다고 두통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뇌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두통을 유발하는 진단명이 역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약물 과용 두통, 부비동염, 녹내장, 고혈압도 아까 혈압이 높으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또 긴장성 두통, 3차 신경통 등등 여러 가지 두통 종류는 많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뇌는 멀쩡한데 대체 머리는 왜 아플까? 신경과에선 이렇게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구조적인 원인이 없이 두통 자체가 질환이 되는 경우를 원발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례를 통해서 두통의 기전,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편두통 환자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이 병원에 왔어요. 옆머리도 아프고 이마도 아프고 욱신욱신거리고 안구도 터질 것 같고 근데 나 계속 속이 안 좋아요 라고 내원을 했어요. 환자분의 경우 항상 체하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체할 때 머리가 아픈 것도 알고 보면 편두통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은 결국 무호조짐성 편두통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호조짐성 편두통이란 편두통이 한 60-70%에 해당하는 흔한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시각적인 증상 또는 감각 이상 이런 신경적인 전조 이걸 영어로는 아우라라고 하는데 이런 이상한 증상이 없이 바로 심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조짐이 있다면 어떤 증상이에요? 빛을 보면 머리가 더 아파요.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머리가 더 아파요. 이런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에 편두통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두통이 생기면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통증의 기전은 염증 유발 기전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대표격으로는 현대약의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가 딱 통증만 가라앉히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다 눌러버리고 호르몬의 정상적인 조절을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따라서 딱 통증 쪽만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약이 없을까를 연구해서 좀 만든 게 엔세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즉 이걸 한글로 말하자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는 약입니다. 염증을 낮추는 역할은 하지만 스테로이드처럼 더 광범위한 부분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앞서 소개한 환자, 두통 환자의 경우는 이제 진단을 받고 편두통의 단기 예방약인 트립탄 계열과 엔세이드 계열 진통제를 먼저 처방을 했습니다. 이런 약들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팔진 않고요. 꼭 전문의랑 상담을 받고 먹어야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보통 이제 머리 아프거나 배 아프거나 열나거나 할 때 그
땡땡 이거를 먹잖아요. 네.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세트아미노펜은 프로스타글란딘 억제 역할을 확실히 합니다. 좀 더 중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뇌 쪽으로 좀 더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열이 되면서 다른 진통 효과도 좀 더 같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다른 거는 목이 아프면서 열이 났다라고 한다면 좀 더 NSAID를 많이 먹고요. 열이 나면서 근육이 좀 으슬으슬하네? 그러면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을 좀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왔을 때 바로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좀 참았다가 도저히 못 참으실 때 진통제를 드시는 게 나을까요? 저는 아플 때 드시라고 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이미 생성이 되는 과정이 지나갔으면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소비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아파요. 애초에 진통제가 프로스타글란딘이 안 만들어지게 만드는 과정을 약효로 쓰기 때문에 생성 자체가 별로 안 됐을 때 먹는 게 효과는 더 좋습니다. 단지 그런 분들이 하나 걱정하시는 게 진통제에 내성이 생기느냐를 걱정하십니다. 내성을 고려하고 먹는 것은 아닌 것이 애초에 예방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기준 자체가 원래가 100이라는 두통, 빈도와 강도였다고 한다면 한 달을 그냥 꾸준히 먹었을 때 70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아 효과가 있네 하고 계속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뭐 3개월, 6개월, 몇 년 이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성을 고려하고 먹지는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게 보통 항생제 내성이랑 진통제 내성 둘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진통제 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만큼을 먹었을 때 내가 원래 진통이 됐었는데 이제 이만큼 먹어도 진통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통증 자체의 원인을 찾아야지 항생제 내성을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경과 와야겠죠. 네. 무슨 원인인지 따라 치료해야 되니까. 네. 근데 항생제 내성 같은 경우는 어떤 균이 있고 그 균이 이제 죽으려면 어느 정도의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항생제를 먹다 그냥 대충 먹거나 짧게 먹거나 이러면 항생제에 이제 듣는 균이 항생제 내성을 획득해서 몸에 그냥 오랫동안 살아있게 되거든요. 그때 항생제 내성을 우리 몸이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균이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증상 좋아졌다고 항생제를 끊으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두통을 유발한 부위의 근육을 찾아서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검사했을 때 별 이상이 없다? 그럼 저는 실제로 환자들의 목 근육을 진짜로 만져서 그 근육을 풀어주는 편입니다. 몸은 정면으로 두고 고개를 한쪽으로 아주 세게 돌렸을 때 근육이 하나 씁니다. 이 근육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통수에도 뭐 몇 가지 근육이 있어서 이런 근육을 이렇게 눌렀을 때 머리가 아파진다 싶으면 실제로 그 근육이 두통의 원인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어지럼증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환자로 50대 남자 환자가 두통이랑 어지러움증을 같이 호소하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어지러움을 말하자면 크게 중추성 어지러움과 말초성 어지러움으로 구분을 합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이 가장 흔히 알려진 게 이석증이죠. 그래서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러움의 진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고글 쓰고요. 누워서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방향을 봅니다. 그래서 안진 검사라고 하고요.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리는 체위 교정술을 통해서 이석을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놓아주면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회전성이 아니고 오래가는 어지러움이다라고 한다면 안진 검사 이외에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은 증상이 제일 심할 때 그때 바로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지럼증 감별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쪽 손가락을 핀 상태로 쭉 펴니다. 이쪽 손 검지의 끝을 코 끝에 댑니다. 빠르게 바꿉니다. 근데 이걸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못 찾는 게 약간 두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약 두통도 있고 어지러운데 이걸 내 코를 못 찾았다? 응급실입니다. 그냥 응급실 가시면 됩니다. 아, 이걸 못 찾으면 응급실 가서 CT 찍든 MRI 찍든 일단 머리에 진짜로 뭐가 문제가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응급실 뛰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에 바로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통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전문의도 질문을 잘 해야 하지만 환자 역시 증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두통하면 뇌에 문제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이고요.
그에 따른 치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